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벤트였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너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올해 말부터 점차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현재 2%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4,300억 원 이상 그야말로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한국경제TV에서 국내 리서치센터장에게 직접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리서치센터장들의 대답이 도착했는데요. 과연 어떤 답변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연내에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것인데 벌써 그 발언만으로도 하락이 커지고 있는 시장.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경기 회복의 증거라고 본다. 일단 긍정적인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시장의 촉각이 세워져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나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당분간에 직접적인 긴축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 오현석 센터장입니다. 현재 유동성을 훼손 구간으로 밝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이탈 규모 그리고 속도가 바로 시장의 큰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영증권 조용준 센터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경기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국제 유동성은 이제 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단기 조정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이종호 센터장입니다. 현재가 하락이 극대화 있는 시점이고 하락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센터장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리스크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판단한다라고 밝히셨네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의 연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의 급락, 현 시점에서의 바닥 가능성과 주가 전망을 부탁드렸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견조할 것이고 130만 원대인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0만 원에서 160만 원의 밴드를 설정하고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덧붙이셨네요. 삼성증권 오현석 센터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만 원은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신영증권 조용준 센터장입니다. 현재는 수급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증시도 호전되고 대표주인 삼성전자 역시 오를 것이다. 현재 가격대는 매수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IM투자증권 이종호 센터장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전반이나 양적 완화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기업 실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센터장입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 기술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1선 영역인 130에서 132만 원대에서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오늘까지 10거래일 팔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4조 3천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까지 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입니다. 7월 3일이죠. 뱅가드 물량이 완전히 청산되는 기점부터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오현석 센터장입니다. 뱅가드 물량이 일단락 될 경우 매도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7월, 8월 이후에 수급 관찰 후에 판단을 좀 해보자라는 평가입니다. 자, 신영증권 조용준 센터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강도는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IM투자증권 이종호 센터장입니다. 역시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의 좀 부정적인 판단도 함께 내렸죠.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이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센터장입니다. 유동성의 패러다임, 이 큰 줄기를 훼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저점 매수가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조정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센터장,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PBR 1배 이하에서는 뛰어난 복원력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회복되어 왔기 때문에 PBR과 하반기 경기 회복을 감안한다면 현 주가는 바닥 구간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오현석 센터장입니다. 저점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이 말은 수익이 난 종목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신영증권 조용준 센터장입니다. 직접적으로 레인지를 제시했습니다. 2분기 기업 실적을 감안한다면 185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박스권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IM투자증권 이종우 센터장입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센터장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이 지수가 내려갈 때 매수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5명의 국내 리서치 센터장이 출구 전략 발언 이후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 이제는 그럼 과연 자산은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타이밍이죠. 하반기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박준흠 하나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 상무에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소비라든가 고용, 주택,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고요. 또 미국 내부에서도 어떤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이제 회복을 좀 자신감을 가지는 아마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한 것 같고, 아마 이게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은 됐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충격을 좀 빨리 지금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전략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 이머징 주식, 특히 이제 채권 쪽으로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상당한 자금들이 몰렸는데, 실제로 그 자금들이 벌써 상당한 차익을 이제 그 평가상으로 이제 실현을 한 상황이고요. 그 자금의 어떤 그 차익 실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나가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는 상황이고, 이머징 시장,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엔화 약세, 그 다음에 또 최근에 JP 모건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어떤 다운그레이드 의견, 그런 의견 때문에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한국도 아직은 선진국 시장으로 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외환 시장 자체가 다른 이제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아직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글로벌 자금의 큰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의 외환 시장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환차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의 문제,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의 어떤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부분. 지난 2년 동안 이머징 채권이나 글로벌 채권 쪽에 몰렸던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달러 정도가 글로벌 자금들이 몰렸는데, 그동안 금리 하락기에 충분한 이제 그 이익을 누렸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금리 또 상승이라는 그런 복병을 만나면서 더 이상 이제 손실이 또 발생하기 전에 자금이 빠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권 자산은 당연히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될 거고요. 글로벌 투자가 입장이라면.
그다음에 주식 부분도 이머징 마켓이나 물론 이제 선진국도 지난 1, 2년 동안 주식 쪽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자산 알로케이션 입장에서는 그 채권보다는 주식이 나은데 그것도 이제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주식이 위험도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그 선택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아직까지 글로벌 어떤 경기나 어떤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뭐 중국 본토 주식 이쪽은 뭐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